D나 ED형을 만드는 것도 배웁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교재 3가지를 살펴보셨는데요. 어떤 책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어떤 책이 가장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관통하는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했죠. 모두 알파벳으로 시작은 했어요. 그렇지만 shape, 사운드가 매우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사운드. 이런 모양은 A구나. 이렇게 이름을 같이 아는 거 중요하지만 사운드가 에라고 난다는 점, 그 점을 초기에 매우 강조해야 함을 우리는 알았어요. 3가지 교재에 모두 공통이었죠. ABC로 시작을 하던 또는 F나 M이나 S 같은 음가가 좀 강한 글자들로 시작을 하든 낱글자를 익히고 또 하나의 단어로서 조합하는 그 과정은 매우 중요했죠. 미국 초등학교 K레벨, 유치원 레벨 전 과정에 이거 하나를 배운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26개의 알파벳, 레터와 사운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결 관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했죠. 저희 아이를 모델로 해서 44개 사운드를 제가 올리고 있는데요. 1번부터 18번까지가 보통 자음입니다. 싱글 컨소넌트이고요. 44개 사운드 중에서 특히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모음, 단모음이나 장모음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조합하는 워드 메이킹 방식으로 단어를 제시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봐주시고 또 저처럼 가르치거나 교재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보여드린 3가지 교재 중에서 세들리어 파닉스처럼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을 공부하시면 아이들 지도하시거나 교재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교과서를 만들 때 세들리어 파닉스 많이 참고했죠. 물론 다른 교재도 했지만 도움이 많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3가지 교재 살펴본 내용을 커리큘럼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책에서는 알파벳이 나왔었죠. 그 다음은 CBC, 우리 음소 인식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특히 모음의 유념에서 살펴볼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1:1 대응입니다. 한 글자를 배우면 하나의 소리가 나는 것이죠. 아이들이 보통 곧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째, 4번째, 5번째 단계는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3번째, 4번째 단계에서 마구마구 혼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덩어리로 나오는 겁니다. 자음도 그렇고 모음도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2개씩 나오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마구마구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CBC도 조금 무너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때 아이들이 많이 좌절을 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시기보다는 시간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책들의 공통점은 이러한 발달 순서대로 티칭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CVC 단계만 잘 잡아놔도 반 이상의 파닉스는 넘어선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책들의 공통점은 모두 글자 조합의 방식으로 티칭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3글자가 짧기 때문에 먼저 배운다기보다는 3글자 단계에서 조합의 원리를 공고히 하면 후에 장모음 파트가 나와도 덜 혼동할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고양이라는 단어를 만든다고 할 때 고양이 인형이나 이렇게 저처럼 그림을 보여주시고 아이한테 사운드 아웃을 해주시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소리를 내서 아이가 그 철자를 찾아서 단어를 조합할 수 있는 워드 메이킹 방식으로 연습해 주셔야 하는데요. 크, 에, 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한테 짚어보게 합니다. 크, 에, 트, ca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첫 소리 덩어리와 모음 끝부분 덩어리를 잘라서 연습해주면 바로 그게 라임 언어가 되죠. 그래서 세 글자 단계에서 하나하나 음가를 강조해줘서 합치기, 그 다음에 첫 음가와 라이밍 파트를 나눠서 더 많은 단어를 생각해보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뭐 set, mat, rat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같은 at 사운드예요. 이 방법은 장모음 단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그 at 단어에서 예를 들어 비가 온다, rain 단어를 가르칠 때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ai 같은 자리에 중간은 항상 모음자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r 첫 소리와 끝 소리를 조합해 주시면 r a rain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세 가지 교재 모두 이러한 워드메이킹 방식을 주요한 학습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리딩을 하면서 집에서 도와줄 때도 이렇게 개별의 사운드를 말해보고 합쳐보고 첫소리와 끝소리 모음 덩어리를 잘라서 한번 말해보고 관련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이들 단어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아이랑 이렇게 패드를 활용해서 단어 파닉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이가 파닉스 배운 지 꽤 됐는데 아직도 B하고 D를 좀 혼동합니다. 그럴 때 손쉽게 복습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인데요. 이렇게 아이한테 비슷하게 생긴 혼동 글자를 찾아 넣으라고 하고 또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아이가 금세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패드를 저처럼 패드가 편하시면 패드를 써도 되고 저도 아날로그 방식도 좀 병행을 합니다. 사실 많이 해주지는 못하지만 아이한테 이런 것들, 그쵸? 자석 글자들을 보통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트, 에, 텐 해서 교수하는 방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쓰는 교구가 좀 다를 뿐이죠. 이건 자석 글자인데요. 아이가 좀 재밌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자석도 하고 사실 이거보다는 제가 험불하지만 만든 알파 튜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저랑 아이랑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서 그때 CBC를 거의 잘 뗐는데요. 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때 좀 아이하고 CBC를 확실하게 뗐었어요. 맨날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그때는 좀 개입을 해서 도와줬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든 또 패드로 하는 방식으로 하든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큰 그림을 그리는 날이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할게요. 제 채널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인지 레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관심도 저희 아이가 한국 나이로 6세인데 실제로는 만 5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 5세 아이한테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버거운 활동이죠. 학습 발달로 볼 때 사실상 만 3.7세 아이들이 요즘 다 영어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영유에 집어넣은 입장이니까 그냥 중간만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가 나이가 좀 있다 하면은 이런 교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5세, 6세, 7세 이런 아이들에게 글자 공부를 시켜야 할 때는 조금 교구가 필요하죠. 학습이 너무 학습 같아지는 순간 아이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잃지 않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파닉스를 가르치는 이유는 뭘까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글을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글자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닉스를 지도하는 것이고, 오늘은 파닉스에 대해서 살펴본 첫날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흐르는지 3가지 교재를 분석하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ABC부터 하는데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 워드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중 모음이 가장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물론 원서에 가까울수록 단어의 조합 원리, 어휘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금 파닉스가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죠. 일단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44개 사운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1단계는 뭘 하겠어, 2단계는 뭘 하겠어, 그리고 3단계, 4단계는 어떻게 하겠어. 총 5단계의 큰 카테고리 구획을 지셔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보통 좋습니다. 각각의 순차적인 진행을 하고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되는지, CBC 단어를 만들 때는 아까 제가 워드 메이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그런 것들은 차차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좋은 꿀팁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오늘은 파닉스를 아이하고 지도할 때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지를 미국 교과 과정의 기본 축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봤어요. 대강 2년 정도가 걸리는구나. 꼬마 때 시작한다면 고학년들은 뭐 1달, 2달에 잘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나이 5세, 6세, 7세 정도의 유치원생 아이라면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길게 보시고 즐겁게 매일매일 아이와 리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